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을 공부한 지가 꽤 됐죠? 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은 뭐 우리가 계속 알고 있지만 2500년 전 이야기만 말입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이 손자라고 하는 젊은 군사 이론가가 그 당시 오나라 제후에게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해야 합니다라고 올린 보고서를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총 13편의 보고서 중에서 첫 번째 편 제목이 뭡니까? 시계. 네, 첫 번째 편 제목이 시계편이에요. 처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시스템을 따져봐라. 이런. 그래서 뭘 갖고 계산하느냐? 첫 번째, 예? 도를 갖고 분석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 도는 하늘에 있는 도가 아니라 결국은 뭐였어요? 국가와 국민과 그리고 지도자가 일치 단결된 그 정치적인 합의를 따져보고, 두 번째는요, 하늘, 즉 기상 조건을 완전히 장악하고, 세 번째 지형 조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네 번째가 장군의 능력.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게 뭐냐면 법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이 법이라고 하는 건데, 법이라고 하면은 뭐 막연히 그냥 법이라고 하는 건 뭐 규칙, 룰 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이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는 뭐랄까 뭐 법조문의 그 법이 아니에요. 그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규칙 또 아니면 뭐 지켜야 되고 왜 전용차선 지나가면 이렇게 카메라로 딱 그 법이 아닙니다. 손자에게서 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결국은 한 조직이 완벽한 승리를 이루려면은 그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란 게 뭐예요? 가끔 회사에서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상사는 정말 무능하고 정말 저 사람이 저 자리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해도 10배는 더 잘하겠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가갖고는, 저 회장님, 도대체 저 사람은 저기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저기 앉아 있습니까? 저 사람 좀 제발 좀 빼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회장 같으면 빼겠어요? 안 빼요. 왜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거기다 갇혀놔서 회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직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그 사람 건드려갖고 조직 시스템 전체를 파괴시켜서 회사가 삐그덕거려갖고 서로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경영자 입장에선. 손해를 조금 봐도 괜찮아요. 결국은 한 개인보다는 그 조직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할 이 손자병법에서 5가지의 그 분석적 틀, 이 오사 중에 이 5번째는 바로 규칙이나 룰이 아니라 바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답니다만, 이 법이라고 하는 거의 원문을 한번 보죠. 이 손자병법의 원문. 법이란 뭐냐? 법이라고 하는 거는 곡제다. 그리고 관도다. 그 다음에 주용이다. 이렇게 나와요. 법은 곡제요, 관도요, 주용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이 주석이 어떠냐면, 이 곡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 곡은 우리가 무슨 뭐 노래 한 곡 두 곡 할 때 그 구불곡자지만, 옛날엔 이거 뭐냐면 부대의 단위예요. 요즘 같은 왜 소대, 중대, 뭐 대대, 여단, 사단 이렇죠. 이러한 부대 단위가 바로 저 곡입니다. 그래서 조조 아시죠? 조조? 이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주석을 다는데, 결국은 곡은 뭐냐? 곡은 이거는 부대의 단위다. 즉 졸, 오, 뭐 이런 부대 단위가 곡이다. 즉 곡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대 단위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드느냐. 이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곡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곡이라고 하는 건 각급 부대 단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명의 군대를 여러분들이 끌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10만 명을 우르르 다 끌고 다닐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곡대로 나눠야 돼요, 곡을. 그래서 이쪽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뭐랄까 이 전체 육군이 있다 하면은 저 동부 지역에 이게 군사 기밀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 동부 지역에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령부가 하나 있고 서부 지역에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령부가 있고 후방 지역에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령부가 있어요. 또 이 저쪽 1군 사령부는 또 거기 나름대로 군단이 앞에 배치되어 있고 군단에는 3개 사단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뭐 이 4개 연대가 있고 4개 대대 이렇게 뭐야 이게 곡제예요, 곡제. 물론 연대, 대대, 뭐 소대, 분대로 날아가면 저 전방 끝에 있는 그 강원도 양구 펀치볼 지나서 꼴짜기에서 저 철제선 앞에서 분대 안에 있는 어느 한 개인이 총 들고 지키는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딘지 잘 몰라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서서 있는가를 모르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그게 전체 우리나라 이 전체 우리나라 뭡니까? 우리나라 전체 군대의 어느 한 부대의 어느 한 요점이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곡제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할 때 이 곡제라고 하는 건 얼마만큼 대규모 부대를 조직화시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손자 이전에는 조직화 안 됐나요? 조직화 안 시켰어요.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우르르 돌격 앞으로. 예? 뭐 일당백. 참 우스운 얘기예요. 예? 그 전에는 무슨 뭐 1분대, 2분대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일렬로 서서 돌격 앞으로예요. 근데 손자 시대에 오면서 손자는 그렇게 무식하게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쪽의 특수부대는 양쪽 측면을 치게 만들고 또 앞에 전차부대를 앞세우고 뒤에 보병부대를 쫓아가게 하고 기마부대는 좌측 우측에서 공격하게 하고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 다양한 곡제 즉 부대 조직의 운영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라. 이게 성공의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 기업 같은 데서 보면은 이 곡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무슨 본부장, 무슨 특별 상용차 사업 특별 본부장, 그 밑에는요, 영업 판매 팀장, 이렇게 해갖고, 기술 개발 팀장, 이렇게 각각의 그 세부 조직화가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쉬운 얘기 같지만 2500년 전의 손자적 사유로는 굉장히 힘든 사유예요. 이 생각이. 이렇게 나눠서 그 팀제로 이렇게 그 시스템을 갖춰나가라는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손자는 지금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하기 전에 먼저 계산해야 될 것 중에 곡제는 잘 돼 있는가? 즉, 제대로 이 부대 편성, 임무 편성, 각자의 맡은 바 어떠한 그 조직은 훌륭하게 돼 있는가? 이것이 이제 곡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관도는 뭐냐? 요 관이라고 하는 건 요건 요 관리하다. 요 대중 밑에 있는 관자랑 같아요. 어떤 거 관리하다. 뭘 관리하냐? 이 도라는 건 뭐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마다 주가 다 틀린데 조조 같은 경우는 이 도를 양식 보급로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부대가 조직화돼서 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뭐예요? 이 양식 지원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기업에서 말하면 뭐예요? 이 자금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면 앞에서 싸우는 부대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부대를 임무별로 나눠서 그야말로 적진 깊숙이 각자 임무대로 공격하되 뒤에서 그들의 식량을 대줄 수 있는 보급로를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조직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용야라. 역시 주도 왜 주관하다 할 때 이 주, 관리하다는 뜻이에요. 용은요, 이건 군수 물자예요. 군수를 위해서 쓰이는 물자. 즉, 그 밖에 예를 들어서 옛날 전쟁을 하려면요, 전쟁을 하려면은 나중에 우리가 좀 배우겠지만 사람만 한 명 갖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들만 보낸다고 우리나라 왜 6.25 때 제가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해요.
그 백마고지 전투, 철원에서 전투할 때, 정규 부대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막 돌격 앞으로 해갖고 고지를 점령을 한대요. 근데 정규 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노무대라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등짐에다가 밥 같은 거 주먹밥 해갖고 날르는 부대요. 그 부대가 있어야 먹어야 되니까 일단요. 그리고 노무대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 군복 기우는 부대, 뭐 하다못해 그 물자를 수송하는 수송대. 그러니까 전쟁은 이 한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한 병사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싸울 수 있게끔 뒤에서 끊임없이 보급 물자가 원활하게 보급이 돼야 나가서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력만 갖고 싸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얼마만큼 이 군수품과 그리고 물자가 제대로 원활하게 조달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법의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 5번째로 지정하는 법이란, 결국 법이라고 하는 거는 각 부대를 각 임무에 따라서 그 부대의 특성에 맞게끔 조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화시키는 게 국제고, 그리고 그들의 식량의 보급로를 잘 관리하는 게 관도고, 그들이 쓸 군수 물자를 갖다 잘 주관하는 게 주영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체계가 바로 승리를 하게 전에 따져봐야 될 5가지 일 중에 5번째 얘기란 말입니다. 정확히 이해 가십니까? 예. 여러분들 혹시 장기에 보면은 그 장기판에 왜 초나라가 있고 한나라가 있죠? 예? 어떤 게 빨간색이죠? 한나라가 빨간색이죠. 초나라는 파란색이죠. 누가 이겼죠? 예? 이 초나라하고 이 한나라하고 둘이 싸웠잖아요. 고전에 진나라 진시황제가 있었는데 너무 폭정 때문에 한 16년 있다가 초나라 항우하고 한나라 유방이하고 둘이 붙어서 싸웠어요. 그걸 우린 초한전쟁이라 그래요. 옛날 국악에서 초한가도 있고 초한지도 있고 이 초한전쟁이 유명해요. 초나라의 유명한 누구예요? 그 힘센 항우장사. 그 다음에 이 한나라의 성이 유씨고 나라방자 쓰는, 예. 이 유방과 항우의 싸움 누가 이겼어요? 한나라가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나라,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남북조 이렇게 내려가요. 중국 역사가. 그래서 왜 장기에서 고수가 어떤 거 잡아요? 한나라 잡아요. 빨간색 잡아요, 고수가. 왜 이긴 나라니까. 그래서 왜 이 한나라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사면초가라고 들어보셨죠? 사면초가. 예? 이 사방에서 초나라의 초가집이 아니에요. 예? 이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그래갖고 여간 이 초나라 항우는 좀 좀 힘은 좋은데 다혈질이라 이게 하다가 결국은 한나라 한중의 군대한테 포위를 당해요. 이 포위를 당해갖고는 다들 도망가 버리죠. 그때 이제 이 장자방, 장량이라고 그러죠. 왜? 이 한나라 유방의 1급 참모. 장자방이가 초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한테 이 초나라 노랫소리를 이렇게 노래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삥 둘러서 사방에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나라 군대는 눈물이 막 나는 거죠. 벌써 고향 떠나온 지 10몇 년 이 군대에서 싸우다가 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전세가 약화되죠. 그러니까 싸우려는 의지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막 싸우는데 막 전투하다가 아리랑 하면은 이 눈물 쭉 나면서 고향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장면이 유명해요. 그래서 사방에선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왜 항우 부인 우민, 예? 우민은 그러죠. 패왕이시여. 예? 당신이 만약에 죽으면은 저 혼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유방이가 이 초나라 항우의 부인 우민을 좀 좋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시면 이 한나라 그 유방한테 내가 끌려갈 게 뻔하기 때문에 난 스스로 자결한다 그러면서 칼로 그냥 쫙 자결을 하죠. 그때 항우가 막 이 북을 치면서 왜 그냥 그 역발산 기계세요. 힘은 산을 뽑을만 했건만 슈블리씨 때가 나한테 불리하구나. 이게 다 옛날 비디오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장렬하게 우미인 죽고 그리고 이 항우가 이제 막 그 한나라 군대한테 쫓겨갖고 이 상금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서로 잡으려고 난리가 났죠. 항우만 잡으면 여간 뭐 큰 상을 받으니까. 마지막에 몰려서 강가에 갔을 때 그 항우가 타고 다니던 그 오추마. 그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말. 근데 그 옆에 이제 강물에 웬 그 배를 타고 노인이 와갖고 패왕이시여. 당신이 이미 때가 안 된 것 같으니 잠시 내 배를 타고 피하시지요. 그때 항우가 뭐라 그래. 내 강동의 자제들과 이 전쟁터에서 십수년을 싸우면서 그들을 다 잃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찌 수치스럽게 살 수 있겠느냐. 나를 여태껏 태워다 준 이 오춤 하나 싣고 가라. 난 장렬하게 싸우다 죽겠다 하고 막 싸우다 화살 맞아서 그냥 퍽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때 그 배를 타고 가던 오추마가 자기 주인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이 하고 자기도 푹 빠졌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중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너 이긴 초나라 유방이가 훌륭하니 한나라 유방이 훌륭하니 진 초나라 항우 장수가 유명하니 하니까 항우가 더 영웅이래요. 그래서 왜 영웅이냐 하니까 로맨스가 있었죠. 영웅은 로맨스가 따라야 되는. 이 한나라 유방이 로맨스도 없고 매일 그 공처가잖아요. 여태우한테 매일 죽어 지냈단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항우가 죽었을 그때 사면초가에 빠져 죽었을 때가 31살이에요. 참 젊은 옛날의 영웅들은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직과 시스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한나라가 드디어 이제 진나라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잡아놓고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축하 파티를 낙양에서 열었어요. 낙양 남궁에서 남쪽 궁전에서. 그 세상이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 동네 촌장 출신이거든요. 한나라 유방이가. 그러니까 이장 출신이 지금 황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쫙 모아놓고는 이제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왜 저 항우보다도 내가 뭐 힘이 세냐, 그렇다고 내가 배운 게 많냐. 일자 무식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왜 저 왕족 출신 항우를 이기고 내가 왜 이 한나라가 이 초나라를 이겼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래요. 그때 그 높을 꽃에 일어날 기자 고기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왕왕자, 이 능능자, 왕릉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초나라 항우는요, 어려울 때 고통을 같이 나눌 만한 인자한 사람입니다. 항우가 참 휴머니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정말 같이 고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 때는 아주 매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어려움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덕장이십니다. 예? 원래 항우가 요 인수의 끈이 적었다는 고사가 있어요. 여기 도장끈이 잘 안 내보냈대요. 왜냐하면 남 주는 거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같이 하긴 좋은데 같이 나눠 먹으려면 영 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왜 그 사업하는 분들, 그 동업하는 분들 보면은 옛날 부부들도 어려울 땐 그 단칸새방에 집 반지하 있죠. 예? 거기 살 때는 아주 화이팅 잘 돼요. 근데 좀 이게 집안이 피고 위로 올라가서 좀 고층으로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게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 잘못 봤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덕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결국은 뭐냐면은 항우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장자방이라고 합니다. 장자방. 예? 이 장량 같은 유능한 작전 참모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정책을 맡기고 그 사람 나름대로 이 한나라를 갖다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작전권을 난 완전히 부여했고, 두 번째,
한신 같은 유능한 장군을 뽑아서 100만 대군을 그에게 맡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총사령관이 돼서 적을 물리칠 수 있게 만들었고, 소와 같은 유능한 군수 참모를 만나서 전쟁을 할 때 뒤에서 보급로가 끊기지 않게 만들었고 시기적절하게 보급품 군수물자를 대줄 수 있는 군수 참모가 있었다. 나에게 있는 유능한 일이라면 난 보급도 모르고 군수도 모르고 작전도 모르고 그리고 싸움은 더더욱 못한다. 다만 중요한 건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조직과 시스템을 갖고 맡길 줄 아는 재주는 있다. 예? 뭐 영웅적인 힘 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어떻게 사람을 경영하느냐. 사람 경영이란 말이에요. 적재적소에 그야말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맡은 바 임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현대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 개인의 그 한과 뜻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나라 유방한테 진 건 결국은 사람을 믿을 줄 몰랐고, 왜 그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의인이면 무용하고 의심나는 사람이면 쓰지를 말란 말이에요. 용인이면 이왕 사람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나면 쓰지 마세요. 대신 이왕 썼으면 아이고 저놈이 혹시 우리 집 짜장면 다 먹는 거 아니고, 사람을 써놓고 의심하는 것만보다 더 그 비참한 게 없어요. 그 조금 이렇게 뭐 좀 새나가도 괜찮아요. 경영자는요. 아이고 뭐 체크해갖고 너 출근 시간 얼만큼이야, 너 퇴근 얼만큼이야, 에? 너 그때 사우나 가갖고 너 뭐 선물 뭐 받았어, 이거 체크하는 집 절대로 성공 못해요. 에? 종업원이 저녁 때 왜 하나부터 뭐 갈비찜을 하더라도 종업원이 좀 저녁 때 갈비 좀 싸갖고 가면은 눈 지그시 감아주는 그런 집. 그리고 종업원이 손님 들어왔을 때 아이고 우리 주인 아줌마 모르게 더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 왜 더 주냐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집 그 손님 더운데도요. 예? 야박하게 하는 종업원보다 결국은 뭐야, 이 사회는 예? 이 사람을 의심하면 쓰질 말고 이왕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유방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인격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지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조직과 시스템이에요. 이 조직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의 자질과 능력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참 너무나 똑같아요. YS 말기하고 DJ 말기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주변에 사람들 들어가는 거며, 뭔 게이트 연루된 거며, 하여튼, 아니, 좀 사람이 바뀌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시기가 딱 되면 그 사건이 터지고 딱 되면 희한하게 똑같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거기한테 얘기를 해야 전화를 해갖고 은행 대출이 되니까 글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다음번에 누가 돼도 말기엔 또 똑같아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지만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어느 한 개인보다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인식, 예? 그리고 어떤 그 개인적 비전, 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 사회의 새로운 물결로 다가와야지, 어느 한 개인이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또 되면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시스템 자체가 안 바뀌니까 계속 청와대로 전화하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좀 대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저는 정말 너무 똑같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한 거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해볼게요. 한나라 때 얘기입니다. 한나라 때 이제 한나라 소후라고 하는 제후가 있었어요. 소후. 한나라 소후가 이제 하루는 이 술을 먹고 이제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제대로 가서 들어야 되는데 그
술 먹고 이제 아마 뭐 팔각정 같은 데서 이렇게 놀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술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잤어요. 근데 그 옆에는 전관과 전의가 있었는데 이 전이라고 하는 건 맡을 전자예요. 즉 관이라고 하는 건 모자 관자입니다. 왜 우리가 관례를 치른다 할 때 그 성년식을 모자 씌워주는 예죠. 그래서 관례라 그러는데 즉 모자를 담당하는 관리가 있고 옷을 담당하는 관리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한나라 소우가 술을 먹고 푹 쓰러져 잤는데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옷을 담당하는 관리가 와갖군 추우니까 옷 벗고 술 먹다가 이제 쓰러져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옷을 덮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 옷을 담당하는 전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전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 뭐 담당이에요? 모자 담당인데 안타깝거든요. 나는 모자만 갖고 다니는 사람인데 왕이 그 술 먹고 옷도 안 입고 그냥 쓰러져 자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얼른 가갖고 임금이 입는 옷을 갖고 와갖고는 덮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뿌듯 잘했다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날 한나라 소우가 일어나 보니까 어저께 분명히 술 먹고 그냥 잤는데 옷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덮었냐? 그러니까 저 전관 그 모자 담당 관리가 덮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옷 담당 관리 전이는 뭐 했고? 그 사람은 그때 없었습니다. 전이 불러와. 전관도 불러와. 그리고는 둘 다 불러왔고 둘 다 벌을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이야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벌 받는 건 당연하고 전관은 왜요? 지가 뭐 담당이요? 근데 왜 옷을 건드려? 청와대 청소부는 뭐 해야 돼요? 근데 왜 전화해? 시스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은행에서 대출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은행원들이 결정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거기 전화하니까 담보는 10억밖에 안 되는데 20억을 빌려주니까 부도가 나면 그 20억을 누가 갚아요?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시스템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한나라 소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냥 잠이 들어서 감기 걸려서 감기 앓는 것보다 너물월작 직책관자, 직책을 넘어서는 월간의 피해가 더 심한 거다 이거는. 자기가 할 일이 이거면은 그 일을 자기가 해야지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냔 말이에요. 예?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지금 그냥 뭐 몇천 년 전 얘기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 이 손자가 얘기하는 이 법과 제도와 조직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시대에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자, 지금 우리가 손자병법 총 13편 중에 첫 번째 편 시계. 처음에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계산하고 따져봐라 라는 시계편을 배우고 있어요. 시계편에서 뭘 갖고 따질 것이냐. 5가지의 일 갖고 따져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5번째로 오늘은 우리가 법, 즉 조직과 시스템이 얼마나 이 사회에 중요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이 5가지 오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마치고 있어요. 범차 오자는 이 5가지의 분석 틀은 5가지가 뭐예요? 이제부터 이제 자주 얘기해야 돼요. 도, 천, 지, 장, 법. 이제 막 입에서 나와요? 도천지장법. 도천지장법. 이 5가지, 이러한 5가지의 분석 틀을 장군이라면 문하지 아니하진 않았겠지만, 들어보지 아니하진 않았겠지만, 부정의 부정은 긍정, 무구는 다 장군이라면 이거 몰라요? 우리가 조직을 몰라요, 시스템을 몰라요, 정치적 합의를 몰라요, 자연현상을 몰라요, 지형 조건을 몰라요, CEO가 지녀야 될 5가지 덕목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단순히 다 들어는 봤어요. 그 얘기를 다 들어봤지만 결국은 들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없겠지만 중요한 건 갈짓자는 그것이에요. 그 5가지. 그것을 안다. 이게 안다.
듣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틀려요, 예? 듣는 건 뭐예요, 그냥? 거기에 어떤 친숙한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지. 아는 건 뭐예요?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예? 운전하는 거 다 들어는 봤어요. 아는 건 뭐예요? 빨간불 있으면 서야 되는 걸 실제로 하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운전 못하는 사람 있어요? 면허증 있으면 다 하죠? 결국은 안다는 것은 들어본 것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장군이라면 이 얘기 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슴속 깊이 완전히 체득하고 내 가슴속으로 들어온 자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요. 그것을 정확히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한 자는 불승이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5가지요. 예? 이 5가지를 가슴 깊이 정말 인식하는 그것이야말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따져봐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안다는 거에 대해서 알미란 요즘 여러분들 궁리란 말 아세요? 궁리? 네, 이 방바닥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해서 뭐해요? 궁리한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 용어예요.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주자가 이제 보망장의 경물 취지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데 그때 궁리란 말을 써요. 궁리란 뭐냐면 궁은 뭐 얘기해요? 궁은 파고든다는 뜻이에요. 왜? 이 궁이라고 하는 건 왜? 끝까지 궁. 예? 끝까지 파고든다는 뜻이고 리는요.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궁리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오사 우리 배웠죠? 그 오사의 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게 궁리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궁리를 안 해요. 많이 들어보긴 들어본 지식도 보면은 인터넷에서 무지막지해요, 막. 엄청나게 지식은 들어오는데 그걸 자기 가슴으로 이치를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어때요? 얕은 거예요. 나하고 못 만났어요, 그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만 살짝 스쳤다 가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게 봐요. 저녁 때 그냥 내일 시험이 하면 자기하고 착착착착착 걸쳤다가 시험 문제 다 풀고 나오면서 척척척척 흩어져요. 그리고 뭐 배웠냐면 글쎄요, 시험 땐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나와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나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형제의 관계에 대해서 있긴 들어오는 봤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이치인지 파고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지식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결론을 맺어보면요. 이제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이요? 2500년 전에 젊은 29살의 나이로 오나라 왕 함녀한테 가서 자기의 군사 이론을 얘기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 편 시계편에 이렇게 5가지 오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왕이시여 전쟁을 하기 전에 당신이 전쟁을 하는 그 목적이 저 국민 개개인 병사들과 그 목적이 같은지 합의가 돼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상하가 일체가 안 돼 있으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당신의 전쟁은 실패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당시 전쟁할 장소의 기상 조건과 그리고 추위와 더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내가 보병으로 공격할지 기병으로 공격할지 곧장 갈지 아니면 우회할지 그러한 지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십시오. 네 번째는 당신이 뽑는 장군입니다. 그 장군은 먼저 분석력이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로 군사들에게 신뢰를 얻는 장군이어야 하고 또 군사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그 조직 체계를 끊임없이 완벽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엄격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법입니다. 한 개인의 영웅주의적 장군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군대가 승리하려면 당신의 군대가 이기려면 한 개인의 영웅주의적 그러한 가치관보다는 조직과 시스템을 승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부대별로 자기 특성에 따라 나누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보급로를 갖다가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무기를 제때 공급해줘야 바로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오사야말로 모든 장군이라면 다 들어본 얘기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들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그것을 내 가슴과 하나가 됐을 때 그 장군의 군대는, 당신의 군대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태껏 한 거네요. 저는 손자병법의 목표를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있었던 그 고전을 단순히 어떤 글이 있었나 정도로 보는 걸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바쁜 시간에 이렇게 손자병법을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손자가 겪었던 그 시기, 춘추말 전국시대 초기, 그야말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명분의 세계에서 시스템과 조직을 갖다가 숭상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우리 시대와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21세기로 넘어가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손자가 겪었던 그 시대와 너무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손자병법을 통해서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각오하고 하나하나 분석을 통해서 진정한 손자병법의 지혜를 우리 이 시대로 다시 한번 갖고 오는 그러한 공부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